단순히 이런 방향이나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실천이 일회성이거나 이벤트성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 행동들 그리고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파타고니아의 미션과 철학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타고니아는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미션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에서 사업을 할 때 사실 이제 사업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이제 환경보호나 이런 ESG나 이런 중요한 가치 같은 경우는 사업의 어떤 사업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파타고니아는 환경보호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의 목표고, 사업은 이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제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이 파타고니아에서 이제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가치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 왔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파타고니아를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파타고니아 브랜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본 슈나드라는 젊은 클라이머가 처음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이 사진은 1960년대에 이제 미국의 요세미티라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바위를 오르는 등반가들이 많지 않던 시절에 이본 슈나드가 이제 클라이밍을 처음 이제 시작하고 대단히 사랑하고 즐기게 되면서, 이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 당시에 이제 등반 장비의 품질이 대단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자기가 장비 만드는 기술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장비 만드는 대장간 장비들을 고물상에서 사다가 집 뒷마당에서 등반 장비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본 슈나드는 우리나라와도 좀 인연이 깊게 있어서 196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군으로 복무를 하셨었는데요. 이 미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여가 시간에 이렇게 북한산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젊은 클라이머들과 함께 등반을 하고, 등반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왼쪽 사진은 북한산 인수봉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도봉산 선인봉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북한산 인수봉에 그 당시에 이본 슈나드와 이 젊은 클라이머들이 만들었던 클라이밍 루트는 슈나드 A와 슈나드 B라는 두 개의 루트가 있고, 그 두 개의 루트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클라이머들이 많이 등반을 하는 루트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이게 처음에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본 슈나드와 이본 슈나드의 등반이나 서핑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창고에서 창업을 했던, 요즘 말로 하면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작은 그런 회사였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파타고니아는 현재 이본 슈나드의 개인 소유 회사이면서 미국을 본사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일본이나 호주, 유럽, 남미, 우리나라의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인 비즈니스는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입는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아웃도어 의류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글로벌 매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파타고니아 본사와 지사의 매출을 다 합쳤을 때는 1조 1천억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매출만 하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28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는 매장이 지금 48개 정도, 전국에 있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48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파타고니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저희의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데, 파타고니아 비즈니스의 핵심, 그리고 파타고니아 비즈니스의 그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파타고니아 비즈니스의 어떤 정수라고 할까요? 그 파타고니아 비즈니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근간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가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자 핵심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업을 위해서, 특히 매출 증진을 위해서 뭐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경향이 큰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업은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수단인 거고, 저희의 이제 기업의 목적 자체가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그 사업은 그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 같은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과연 가능한 모델인가, 이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다는 그런 가치와 철학을 내세우면서 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례별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파타고니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크게 4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품질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 또는 진정성이고, 세 번째는 이제 Not Bound Convention이란 말은 관습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인데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 그리고 네 번째는 파타고니아의 환경 보호에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이 4가지 핵심 가치가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떠받들고 있고, 이 4가지 핵심 가치가 그러면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제가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인데요. 파타고니아가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제일 근간은 제품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이런 환경보호 철학이나 이런 미션이나 뭐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께서 매장에 오시더라도 제품의 품질 그 자체로서 만족하시고 뭐 디자인이나 품질에 만족을 하셔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가치나 이런 좋은 가치를 내세우는 비즈니스에서 보면 제품의 품질보다는 좋은 가치를 먼저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적인 가치와 뭐 환경보호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앞서서 제품 그 자체의 품질, 그 자체의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카드는 파타고니아에서 이제 이본 시나드가 등반 장비를 만들면서 만들었던 10가지의 품질 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이제 지금도 쓰면서 제품 생산에 관련된 뭐 디자이너나 원단 관리자나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 10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품질 평가를 하고 있고,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생산을 하지 않거나 다시 디자인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품질 안에는 그 뭐 원단이나 뭐 부자재나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품질 안에 제품 생산 과정 안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줄였는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품은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 특히 생산 과정 안에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나쁘게 말하면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거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기업으로서 이 제품 생산 과정 안에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고, 그 제품 생산 과정 안에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티셔츠는 100% 재생 소재로 만든 Responsibility라는 티셔츠인데요.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생 폴리에스터를 얼만큼 썼는지, 그리고 뭐 자투리면은 얼만큼 썼는지, 생산 과정 안에서 물은 어떻게 절약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티셔츠에 표기를 해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고객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끝에 이제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는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의 작업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고, 인바이러먼탈 리스폰서빌리티는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 있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 영향을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위에 2가지를 밑에 2가지를 이 위에 2가지만큼 중요하게 똑같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을 관리할 때 이 네 분야의 팀장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고 네 분야의 팀장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이야기하면 공장 관리에 있어서 뭐 다시 재고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권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장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동등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의 마케팅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파타고니아의 마케팅 철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진실 혹은 진정성이에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일이든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 일이든 있는 그대로 고객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마케팅에 대해서 뭐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저희가 2011년 뉴욕타임즈에 전면에 게재했었던 Don't buy this at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원래 이제 이때 이제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 뉴욕타임즈에 게재했던 광고인데요. 이렇게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날, 할인 판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구입하는 시기에 파타고니아는 이제 신문 전면에다가 자켓을 사지 마라, 우리 옷 사지 마라, 이제 이런 광고를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카피죠. 이런 좀 충격적인 카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옷을 사는 날 옷을 사지 말라고 하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매출이 적에서 흑으로 돌아서는 날일지 모르겠지만, 자연 환경에 있어서는 흑에서 적으로 돌아서는 날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환경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보시면 이제 리듀스 리페어 이렇게 있는데요. 가능하면 소비를 줄이고 있는 제품을 고쳐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옷을 좀 오래 고쳐서 입자 이런 이제 캠페인은 2011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원웨어 캠페인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원웨어는 우리말로 뭐 오래 입은 옷, 헌 옷, 다른 옷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쉬운 실천은 새 옷을 사기보다는 있는 옷을 오래 고쳐서 오래 입는 거고, 만약에 옷을 구매한다면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에 뛰어난 품질 제품을 사고 저희는 기업으로서 고객분들이 오래 입으실 수 있는 좋은 옷을 만들고 또한 이제 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장기적인 수선을 AS나 수선을 이제 보증이나 보장해 준다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혁신인데요. 제가 파타고니아에서 일하면서 가장 이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파타고니아다운 생각들, 특히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파타고니아 이런 혁신적인 면은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처럼 저희도 기능성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기능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업적인 모델에서의 혁신인데요. 파타고니아에서는 저희는 이제 의류 사업을 하는 기업이지만 앞으로 농업 쪽에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를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농업이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타고니아에서 지금 지구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를 꼽아 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또 기후 재앙이라고도 요즘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후 변화로 발생하고 있는 이 다양한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피해들, 경제적인 피해들 아니면 생물의 멸종들 이런 것들을 대단히 심각한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단순히 매출 확장을 위해서 비즈니스의 혁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특히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비즈니스의 모델이나 비즈니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보호인데요. 파타고니아에서는 이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실행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액티비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기업으로서의 그런 성격을 넘어서 환경 단체와 같은 활동들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환경보호에 관련돼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 매출의 1%를 전 세계에 있는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1% for the Planet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누적 지원금은 1,000억이 조금 넘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한 1,200개 정도의 환경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저희 연 매출을 1조에서 1조 1,000억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매출의 1%는 1년에 이제 100억에서 110억 정도가 됩니다. 그 100억에서 110억을 전 세계에 있는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28개의 환경단체들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이 1% for the Planet의 예산으로 단체들을 이제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선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들은 일반 환경단체들이 아니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지역에 있는 작은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좀 선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긴급한 환경 문제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단체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환경팀, 인바이러먼트 팀의 팀장인데요. 제가 이제 환경팀의 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업에 환경팀이 있다는 것도 대단히 놀랍고 그럼 환경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세요. 제가 환경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저희의 이제 자체적인 환경 캠페인, 두 번째는 아까 1% for the Planet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나라 국내 환경단체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다른 기업이나 이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나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알리는 활동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송악산은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운 오름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관광시설, 유원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중국 자본들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서 호텔을 짓거나 리조트를 짓거나 이런 많은 대규모 난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환경 문제가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악산 같은 경우도 모슬포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오름인데 여기도 이제 이 입구 쪽에 큰 부지에 중국 기업에서 땅을 사서 여기다가 이제 호텔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마을 지역에서는 이 송악산이라는 곳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도 이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영상도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다행히 제주도 자치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해서 지난해 10월 달에 그 당시에 도지사가 중국에서 산 땅을 국비로 매입을 해서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고요. 지금 제주도 자치정부에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 for the Planet 예산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억에서 1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각 지사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단체들을 작년에 28개, 올해도 이제 20개 이상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단체들은 이제 지역에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그리고 지역의 이슈 그리고 가장 급박하고 긴박한 환경 이슈들이 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을 지원하는 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다른 기업 관계자분들 혹은 이런 외부 강연을 통해서 파타고니아의 이런 활동들, 가치들을 좀 많이 알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함께 고민해보는 이런 자리들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소셜 벤처나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창업하신 분들께 사업을 창업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이 사실 대단히 조심스럽고 제 전문 분야도 아니라서 저는 오늘 그럼 파타고니아가 저희가 1973년도에 창립을 해서 거의 이제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이 됐는데요. 50년 동안 저희가 이런 환경보호라는 미션을 만들고 이런 가치들을 이제 수십 년 동안 일관적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성장을 계속해서 했었고 뭐 부침이 좀 있었긴 했지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좀 1조 매출이 넘는 기업으로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도 미션을 계속해서 충실히 지키고 실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래서 이 창업을 해서 기업을 이제 운영해 나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을 시키실 텐데 그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파타고니아와 같이 이렇게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이 가치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어떻게 동시에 사업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파타고니아의 사례인데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미션, 굳건한 미션과 비전이 있었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미션을 가장 비즈니스의 핵심에 놓고 이것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순간에 항상 이렇게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우선에 놓고 이렇게 결정을 해왔고요. 철학과 미션을 일관되게 지켜온 게 저희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경영과 운영에 기반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강연의 첫 번에 말씀드린 품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베스트 서비스, 저희 같은 경우는 베스트 프로덕트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옷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옷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원단, 부자재, 그리고 기능적인 품질 에 더해서 이 옷을 만드는 생산 과정 안에서의 오늘 설명드렸던 공장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그런 환경, 그리고 공장의 제품 생산 과정 안에서 환경에 미친 영향을 얼마나 줄였는가까지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 일단 만족을 하셔야, 제품의 품질이나 제품에 대한 기능을 대해서 만족을 하셔야 저희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저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 철학이나 아니면 기업의 이런 가치들이 지속적인 구매나 아니면 충성구역으로 전환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 위치에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본 신화드 지금 현 회장님이나 창립자, 그리고 뭐 이사회, 그리고 현 CEO나 본사에 있는 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기업의 사업 방향이나 문화를 구성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실무에서 일하는 팀장들의 역할은 이런 리더십이 제시하는 방향을 저희 현업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저희 같은 지사에서 일하는, 현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방향을 우리나라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이런 방향이나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실천이 일회성이거나 이벤트성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수십 년에 거쳐서 일관적인 실천과 실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들의 이런 내부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이 미션을, 환경보호라는 미션을 기반으로 한 이런 문화가 지난 한 수십 년에 걸쳐서 굳건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에 있는 리더십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저같이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현업의 실무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요. 이런 기업의 문화가 이제 기업의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도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채팅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감히 다른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이건 그린워싱이고 이건 그린워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린워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은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그 고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그린워싱,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그린워싱으로 만약에 밖에서 이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린워싱인지 아닌지 보시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외부로 보여지는 그런 홍보나 마케팅이나 광고 부분 말고 실제로 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안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재 면에서도 뭐 단순히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환경 보호라는 미션 아래서 옷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재생 원단을 사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생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환경단체를 지원한다던가 저희의 이제 자체적인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 특히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업의 자원을 투여하는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케팅적인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마케팅을 이제 뭐 유튜브나 그리고 일반 기업들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문장 한 장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 본사에 있는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냐면,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만약에 환경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게 된다면 이게 정말 환경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히 이제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린워싱 같은 경우는 좀 홍보에 치우친 경향이 되게 많지만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좀 뭐 홍보뿐만 아니라 모든 전 사업 영역에 걸쳐서 이제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그 활동들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실천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내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파타고니아의 이제 사업 활동들, 그리고 저희 제품들, 그리고 저희의 이런 마케팅에 노출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시면서 그것이 그린워싱인지 아니면 정말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인지를 평가해 주시는 것들은 전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